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오늘 벌써 8월이 되었고요. 8월을 맞이하여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뉴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소셜 혜택 2025년 8월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35년에 시작한 이후로 올해 8월에 9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은퇴자나 배우자 그리고 장애연금 등과 같은 혜택을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ssa.gov라고 불리는 인터넷으로 본인의 연금에 대한 혹은 은퇴연금이나 소셜연금에 관련된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90주년을 맞이해서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8월 14일 1935년에 이 소셜 시큐리티 액트라는 법안을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이 사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공황 이후에 은퇴자를 위한 혜택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70 밀리언 아메리칸을 위해서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은퇴자 연금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아이 서바이버 미망인이나 혹은 디서빌리티 장애인들을 위한 연금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주년을 맞이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관련된 재미있는 히스토리 어떠하게 이렇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말씀드린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과해서 소셜 시큐리티 액트를 통해서 시작된 연금 제도입니다. 2년 후인 1937년에 결국은 근로소득 페이롤이라고 얘기하죠. 페이롤 텍스를 매번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이 생길 때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9년에는 이 베네핏이 근로소득으로 만들어진 연금뿐만 아니라 스파우저 배우자 그리고 아이 서바이벌 미망인 연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재밌는 게 1940년 그러니까 5년 후죠. 처음 monthly benefit 매달 연금으로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연금을 받으신 분의 이름은 아다 메리 풀러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자, 이렇게 생긴 분 아다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미국 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940년 1월 31일 날 처음으로 22불 54전이라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다는 벌먼에 사시는 분으로 원래 비서 일을 했고 한 3년 정도 납입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납입 총액은 3년 동안에 부은 금액은 24불 75전인데 이 24불 75전은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총액이 한 570불 정도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3년 넣고 결국은 매달 22불 54전이라는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납입금에 비해서 혜택 내용이 너무너무 좋죠. 요즘 돈으로 따지면 22불 54전이 519불 86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국은 570불 넣고 한 달에 519불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받았느냐? 100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520불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총액이 2888불 92전을 받았는데 요게 요즘 돈으로 바꿔 계산하면 13만 7천 불인 총액을 연금으로 사시는 동안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다씨처럼 얼마 내지 않고 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최고 좋겠지만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100%만이라도 받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1956년도에 장애연금이 디서빌리티가 애드되었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어가 1965년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65년도에 메디케어라고 하는 은퇴자를 위한 의료보험이 시작되었고요. 72년도에 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Cost of Living Adjustment을 축소하는데 매년 한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쯤에 나오죠.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매년 올랐다 내렸다 얘기를 하는데, 이 콜라라는 것을 넣어서 매년 조금씩 연금을 올려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셜 시큐리티 ssa.gov라고 얘기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2025년도에 소셜 시큐리티 페어닉스 액트,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꽤 했어요. 정부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전에는 받아야 하는 소셜 연금을 디덕션을 한 다음에 받았는데, 2025년도에 이 소셜 시큐리티 페어닉스 액트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정부 소속이나 다른 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연금 총액을 받게끔 변화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이 소셜 연금을 본인 소득의 전부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언제 연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본인 미래의 일들이 좀 정해지기 때문에 저와 같이 RSSA라고 불리죠. Register Social Security Analyst 등과 같이 상담을 하셔서 언제 베네핏을 받는 것이 나에게 최대 좋은 것인지 상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들 이 코너를 좋아하십니다. 질문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올해 34세이고 장래일인 은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0주년을 맞이한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박쌤이 만든 이 곧 기금이 고갈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뉴스를 보는데 제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은퇴할 때 미국 연금은 여전히 존재할지, 아니면 내가 전혀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신의 재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다라는 건 아주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pay as you go,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는 인구들이 지금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베이비 부모들이 참 많이 리타이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인구보다는 연금을 받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혹은 메디케어 텍스로 인해서 우리가 신탁금을 마련했는데요. 정부도 이 돈을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돈을 불려나가게끔 해서 흑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세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약속했던 모든 금액들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흑자로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베이비 부머가 지금 연금을 타는 것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2034년이 되면 우리가 신탁금으로 만든 흑자를 모두 소진하고 결국 같은 보장을 100% 지불하게 되면 34년에는 그 비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100%는 지불할 수가 없고 아마 약 대략 80% 정도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100% 지불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급 방식이나 현재 자금 조달 구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으나
만약 법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금 그대로 모든 것을 계속 하게 되면 뭐 지금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받고 있는 세금 내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연결된다면 100% 지불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우선은 예상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해보고 변화할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그 어떤 대통령도 연금의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갖고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금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또 세금 인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금 받는 혜택을 감소할 수도 있겠고, 뭐 혜택의 리폼 다시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데,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 해결 방법을 위해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쓰는 회사나 뭐 비즈니스 모델을 텍스를 주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래에는 이 로봇이 혹은 AI에게 텍스를 매겨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소득에 대한 것을 혹은 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텍스를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좀 기대해보고 좀 기다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뉴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9월 3일 2025년도부터는 만약에 아직까지 종이로 수표를 받아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3일 2025년부터는 더 이상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종이로 만든 연금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이 계신다면 은행으로 자동 이체를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이 없어요, 나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지 하시는 분이 있다면 1800-333-1795로 이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인터넷 godirect.gov로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다이렉트 디파짓 하려면 필요한 정보는 나의 소셜 시큐리티 정보와, 그리고 최근 받으신 이 책,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번호 필요합니다.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제공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동 이체로 본인 은행으로 직접 받으시거나, 은행 구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본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1800-333-1795로 전화하셔서 내 생년월일과 그리고 최근 받은 이 수표의 클레임 넘버를 주면 자동으로 이체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집으로 보내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직까지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러실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껏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부터 종이로 수표를 받으셨다면 이 부분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는 메디케어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와 같은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여러 개의 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나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 관련된 일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QR코드로 저한테 전화로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계신 분들은 이 QR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 8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의 변화가 많다라는 거 제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도 약보험, 특히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ANAC이라고 불리는 Annual Notice of Change라는 레터를 아마도 이번 달 말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받게 되실 겁니다. 받으시면 버리시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의 혜택이 어떤 것이 변화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박쌤의 도움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 Annual Notice of Change를 가지고서 저한테 문의 전화 하시면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